네, 이성대의 뉴스 썰기 첫 번째 썰 주제 뭔가요? 네, 바로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저기 깨진 컵에 어지러운 발자국들 체크 다시 체크 조그만한 수상함도 눈에 띄는 실마리도 체크 올 체크. 자, 윤석열 전 총장 발언, 눈에 띄는 실마리도 팩트 체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팩체크로 나오셨나요? 자, 하루 종일 화제가 된 애니메이션입니다. 아까도 좀 전에 봤는데 애니메이션 엉덩이 탐정 주인공을 닮았다고 본인이 스스로 밝히신 거죠? 예, 윤 전 총장이 직접 본인이 밝혔습니다. 네. 아까 그 썰전 라이브 토론에서 봤죠? 잠깐 다시 보시면 오늘 그 페이스북을 개설을 했는데요. 보신 것처럼 뭐 애처가 마당새 써 있고 아메리칸 파이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토리 아빠라고 써 있죠. 도리 말고 토리입니다. 그 지금 오늘 뉴스가 된 게 엉덩이 탐정 닮았다 저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 엉덩이 탐정의 그 정체가 뭔가 좀 간단하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요.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11월 4일 생이고 천재 탐정이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IQ가 무려 4자릿수입니다. 1104. 참고로 그 소년 탐정 김전일이 IQ가 180으로 알려졌거든요. 아. 지금 이제 중년이 된 김전일 세대시군요. 예, 김전일 씨가 180이니까 그거보다 한 6, 7배 정도 IQ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단서만 찾아서 범인을 잡는. 그러니까 범인을 잡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검찰 느낌도 나고요. 고구마 파이를 아까 그 아메리칸 파이를 좋아하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얼굴도 닮았고 식성도 닮았고 뭔가 하는 것도 좀 닮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르마가 똑같습니다. 일치합니다. 그렇게요? 예. 네. 어쨌든 엉덩이 탐정에 대한 팩트체크를 잘 봤는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윤 전 총장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팩트체크 그거 해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실상 출마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그 자유에 대한 개념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무려 22번이나 자유라는 표현을 언급을 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볼 게 있어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이죠. 당시 개헌안 발표했는데 그때 뭐 자유란 개념을 삭제했다. 그런 걸 시도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만약에 그 개헌안 얘기라고 하면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가 냈던 그 헌법 개정안과 기존 헌법을 비교해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얘기를 한 그 헌법 4조가 사실상 자유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자유라는 표현을 뺀 적은 없습니다. 둘 다 그 자유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요. 그럼 개헌안에서 자유를 삭제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윤 전 총장이 그러면 약간 헛갈린 건가요? 혹시 뭐 기자인 저희가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캠프 측에 좀 확인을 해봤더니 자, 이거는 그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대한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러 정책이나 움직임에 있어서 그 반헌법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상 자유를 빼내려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좀 세게 한 것. 자, 다시 얘기하면 좀 비율을 세게 했다라고 지금 밝힐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고 있다라고 좀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반자유민주주의 정권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세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사실 오늘 기자들의 질문도 많이 받았었잖아요. 혹시 뭐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까? 일단 그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외교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를 밝혔죠. 주로 한일 관계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일 관계는 현안들을 전부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그랜드 바겐이라는 건 사실상 일괄적인 대타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외교 안보 용어에선 자주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주로 북핵 문제 해법에 쓰이거든요. 그것도 특히 MB 정부 시절에 많이 나왔던 표현이고 한일 관계에선 잘 쓰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한 2015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였죠. 미국 조야에서 자, 한일은 일본은 독도를 포기하고 위안부 배상을 해줘라. 그럼 우리나라는 그걸 수용하고 과거사를 종결하자. 이런 식의 어떤 그랜드 바겐을 미국 측에서 제안한 적이 있는데 자, 이거에 대로 따지면 우리 입장을 상당 부분 대폭 수용한 상당히 그 획기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이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도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윤 전 총장이 생각하는 구상하는 한일 관계 그랜드 바겐은 어떤 건지는 앞으로 좀 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한일 관계 정책을 좀 비판하면서 죽창가만 부른다 이렇게 했었는데 과거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올렸던 그 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9년에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당시에 그 상황을 언급한 건데 다만 이 한일 관계 언급을 하면서 윤 전 총장이 보여준 그 인식이 뭐냐면 마치 한일 관계 경색이 우리나라 잘못이 큰 것처럼 일본 측보다는 우리 정부의 잘못이 대응이 크다는 식의 어떤 전제를 깔고 이야기한 측면이 지금 보이곤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바로 발끈하고 있는데 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 다른 것도 아니고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가서 일본 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하는 거는 좀 문제가 크다. 또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그렇게 나옴으로써 우리는 자립화에 성공했잖아요. 기술들에 대해서.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비아냥을 하는 거는 자, 아베 정권밖에 없다. 토착 외구화.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윤 전 총장이 대답해야 될 부분들이 좀 구체적인 답변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